이강혁 잡혔다. 마대창의 한마디가 지하창고 안의 공기를 그대로 얼려버렸습니다. 최화영은 묶인 손목에 힘을 주다가 멈췄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법 감금이니 후회하게 될 거니 드림이 흔들릴 거니 하며 끝까지 버티던 최화영이었는데요. 이강혁 이름이 나오자마자 눈동자가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최화영은 그 흔들림을 감추려고 곧바로 턱을 세웠지만 마대창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화영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마대창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최화영이 직접 손대지 않았다고 우겨온 일들을 대신 처리해온 사람, 바로 이강혁의 입이었습니다. 지하 창고의 공기는 눅눅하고 차가웠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철문에서는 쇠냄새가 올라왔고 바닥에 냉기는 의자 다리를 타고 최화영의 발끝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최화영은 그 차가운 감각이 싫었습니다. 늘 따뜻한 조명 아래 비싼 향수 냄새와 매끈한 가죽 소파에 둘러싸여 사람들을 내려다보던 자신이 이렇게 먼지 냄새 나는 지하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견딜 수 없는 건 몸을 묶은 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믿어온 모든 줄이 하나씩 끊기고 있다는 본능적인 직감이었습니다. 최화영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이강혁이 뭘 안다고요? 마대창은 최화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깊게 팬 눈가에는 분노가 있었지만 예전처럼 소리치며 터져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마대창은 최화영이 반응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이 정숙희 앞에서는 뻔뻔하게 굴 수 있고 오장미 앞에서는 악을 쓸 수 있고 마대창 앞에서는 끝까지 억울한 척할 수 있어도 이강혁 이름 앞에서는 아주 잠깐 숨이 흐트러진다는 걸 본 겁니다. 마대창이 낮게 말했습니다. 많이 알더구나. 최화영의 입술 끝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말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최화영의 머릿속은 이미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이 어디까지 잡혔는지, 무엇을 들켰는지, 자신을 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아직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은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강혁도 믿은 적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죄를 알고 있어서 묶어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죄로 묶인 관계는 믿음보다 끈끈해 보이지만 한쪽이 살기를 발견하는 순간 가장 먼저 끊어지는 관계라는 걸 최화영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대창은 최화영의 얼굴을 더 지켜보다가 짧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믿던 입이 이제 내 목을 조를 거다. 그 말이 끝나자 지하 창고 안에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최화영은 바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마대창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강혁이 잡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최화영의 안쪽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오장미는 그 침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장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자리에는 이상할 만큼 단단한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장미가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최화영, 이강혁이 끝까지 내 편일 것 같아. 최화영은 오장미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감히. 오장미가 바로 잘랐습니다. 감이라는 말, 내가 할 자격 있어. 오장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오장미의 말은 차가운 칼처럼 최화영의 자존심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너도 알잖아. 내가 제일 먼저 버릴 사람이 이강혁이라는 거. 최화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 다물어. 오장미는 짧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이라기보다 더 이상 상대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의 숨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겁나긴 하나 보네. 최화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최화영은 이강혁이 끝까지 자신을 지킬 거라고 믿어서 불안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강혁이 자신과 닮은 인간이라는 걸 알아서 두려웠습니다. 자기 살 길이 보이면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인간, 죄를 대신 짊어질 만큼 충성스럽지는 않은 인간. 최화영은 이강혁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숙희는 오장미 옆으로 한 걸음 나왔습니다. 잃어버린 이름 마흔회를 되찾은 뒤에도 정숙희에게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마서린의 마지막 시간, 오복길이 사라진 진실, 자신의 딸들이 최화영에게 빼앗긴 세월. 정숙희는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떠올리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기에는 너무 늦었고 무너지기에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희가 최화영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부린 사람이 내 죄까지 대신 짊어질까? 최화영은 정숙희를 노려봤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최화영의 가장 더러운 본질을 찔렀습니다. 최화영은 사람을 곁에 둔 게 아니라 부렸습니다. 필요하면 끌어다 쓰고 불리하면 버렸습니다. 이강혁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최화영은 이강혁을 신복이라 불렀지만 사실은 언제든 잘라낼 수 있는 손발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손발이 자신의 목을 조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최화영을 안쪽부터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마대창은 김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김비서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봉투가 테이블에 닿는 소리는 작았지만 최화영에게는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최화영은 봉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대창이 말했습니다. 내가 지우려던 자료가 나왔다. 최화영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자료요? 마대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가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마서린 사망 당일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병원 후문 출입 시간, 주차장 기록, 최화영 차량 동선, 이강혁의 움직임, 삭제되다 일부 남은 CCTV 흔적, 담당 의사와의 통화 기록이 차례로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그것들은 완전한 자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짓말의 가장자리부터 무너뜨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퍼즐의 중심이 비어 있어도 모서리가 맞춰지면 숨겨진 그림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정숙희는 마서린의 이름을 보자 숨을 들이켰습니다. 종이 위의 날짜가 눈에 박혔습니다. 마서린이 죽던 날이었습니다. 정숙희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마서린이 자기 딸이었다는 것도, 그 아이가 죽기 전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도, 그 진실을 누가 묻으려 했는지도 모두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정숙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숙희는 그 떨림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떨리더라도 물러서지 않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정숙희가 최화영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르면 지우지 않았겠지. 최화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숙희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서린이 죽음,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그 말은 긴 추궁보다 훨씬 무서웠습니다. 정숙희는 묻고 있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다는 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장미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만해. 내가 제일 먼저 없애려던 게 서린이 기록이었어. 최화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이강혁이. 오장미가 바로 끊었습니다. 또 이강혁이야? 필요할 땐 손발처럼 부려먹고 걸리면 혼자 한 일이야? 최화영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서린이가 먼저. 그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화영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깨닫고 입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장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맞지? 내 입에서 나왔어. 최화영은 오장미를 노려봤습니다. 오장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린이가 뭘 알았는지 너는 알고 있었어.
정숙희가 마대창 회장 친딸이라는 걸 서린이가 알아버렸으니까. 그래서 내가 무서웠던 거잖아. 정숙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서린의 마지막 얼굴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채화영의 딸로 살아온 아이가 죽기 전 자신이 누구의 딸인지, 오장미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어떤 거짓말 속에 갇혀 살았는지 알아버렸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정숙희는 그 상상을 끝까지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안쪽이 뜯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대창도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마서리는 자신의 외손녀였습니다. 하지만 마대창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채화영이 딸 행세를 한 동안 진짜 딸 정숙희는 밖에서 고통받았고 그 딸이 낳은 아이들은 서로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마대창은 자신이 드림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눈 감았던 것들이 결국 자기 핏줄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가 죽인 거 아니야. 오장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지. 직접 안 했다고. 몰랐다고.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정숙희가 이어 말했습니다. 사람은 손으로만 죽이는 게 아니야. 살기를 막아도 죽고, 진실을 묻어도 죽고, 기록을 지워도 죽어. 채화영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정숙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오래 눌러둔 통증이 들어있었습니다. 채화영은 그 통증을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피해자의 고통을 약점으로 취급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숙희의 고통은 약점이 아니라 증거처럼 채화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오복길 사고와 관련된 자료였습니다. 오장미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손끝이 굳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오복길이라는 이름이 오장미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수리 내역, 사고 직후 통화 기록, 이강혁의 동선, 그리고 오래 묻혀있던 작은 정황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장미가 오랫동안 품어온 의심을 더 이상 의심으로만 남겨두지 않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오장미는 채화영에게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서린이만 아니었지. 채화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장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우리 아빠도 내가 묻었어. 채화영은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목에서 걸렸습니다. 증거 있어? 오장미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나왔잖아. 그 짧은 말 속에는 오장미가 견뎌온 시간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더 이상 추측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가 믿어주지 않을까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복길의 죽음을 두고 처음으로 채화영 앞에서 증거를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오장미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아빠가 죽은 뒤에도 넌 멀쩡히 드림에 앉아 있었어. 사람들 앞에서는 우아한 척하고 뒤에서는 또 누굴 지울지 계산했겠지. 채화영은 오장미를 노려봤습니다. 내 아버지가 뭘 안다고. 그 말은 또 하나의 실수였습니다. 오장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우리 아빠가 뭘 알았는데? 채화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장미가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서린이도 뭘 알아서 위험했고 우리 아빠도 뭘 알아서 죽었어. 맞지? 채화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고개 돌림은 대답처럼 보였습니다. 지하 창고 안에 심장 소리까지 들릴 듯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채화영은 그 정적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차라리 누군가 소리를 질렀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마대창도 정숙희도 오장미도 강백호도 쉽게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채화영을 때려 눕히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채화영이 서 있던 바닥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강백호가 조용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강백호는 지금까지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만으로 채화영을 상대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누군가의 분노를 실수로 바꾸고 누군가의 눈물을 약점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백호는 차분하게 움직였습니다. 강백호는 변호사였고 동시에 최하준이라는 이름을 되찾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백호가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자료를 올렸습니다. 비자금 흐름도 확인됐습니다. 채화영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마서린 이름이 나왔을 때보다 오복길 사고가 나왔을 때보다 더 빠르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돈은 채화영에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이었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끈이었으며 죄를 덮는 기름이었습니다. 채화영은 돈이 있으면 언제든 판을 다시 짤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내 돈줄도 막혔어. 채화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뭐? 비자금, 차명, 계좌, 페이퍼 컴퍼니. 내가 움직인 순간 다 걸렸어. 채화영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내가 내 돈을 건드려? 오장미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내 돈 아니야. 오장미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단단했습니다. 설인이랑 우리 아빠 목숨값이지. 채화영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려 했지만 묶인 줄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지하 창고 안에 거칠게 울렸습니다. 채화영은 처음으로 진짜 절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딸 행세가 들통나는 것도, 마대창에게 뺨을 맞는 것도, 정숙희가 마흔애로 돌아오는 것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돈줄이 막히는 건 달랐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람을 움직일 수 없으면 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입을 막을 수 없으면 죄가 살아납니다. 채화영은 그 연결고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대창은 채화영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도 줄어들 거다. 채화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회장님, 저 없으면 드림도 흔들려요. 마대창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드림은 내가 있어서 흔들렸다. 채화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드림을 지켰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드림을 갖고 싶었을 뿐인데도 늘 드림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포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마대창이 그 포장을 찢어버렸습니다. 드림을 무너뜨린 사람이 자신이라는 말은 채화영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긁었습니다. 그 무렵 바깥에서는 강준호가 채화영과 이강혁이 동시에 연락이 끊긴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강준호는 그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채화영의 사무실은 비어 있었고 이강혁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으며 마대창 쪽 김 비서가 평소와 다르게 움직였다는 보고까지 들어왔습니다. 강준호는 그 모든 조각을 맞추자 곧장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마대창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강준호는 진홍주에게 연락했습니다. 진홍주는 강준호의 목소리만 듣고도 일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강준호가 말했습니다. 채화영 대표와 이강혁 실장이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마대창 회장 쪽 움직임을 알아봐요. 김 비서가 누구를 만났는지도 확인하고요. 진홍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본부장님, 이번에도 채화영 대표 편에 설 거예요? 강준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대답에 가까웠습니다. 강준호는 오랫동안 채화영이 만든 길 위를 걸어왔습니다. 그 길이 더러운 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내려오면 자신도 무너질 것 같아서 계속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길 끝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마서린의 죽음, 오복길의 사고, 정숙희의 인생, 오장미의 눈물.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진홍주가 다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사라졌다면 마 회장 쪽에서 뭔가 잡았다는 뜻이에요.
본부장님도 선택해야 해요. 강준호는 검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최화영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던 사람, 최화영의 죄를 알면서도 침묵했던 사람, 그러면서도 자신만은 완전히 악하지 않다고 믿고 싶었던 사람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강준호는 그 얼굴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뒤 강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진홍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강준호는 최화영을 구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강혁을 막지도 강백호를 흔들지도 마대창 쪽을 무너뜨리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최화영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줄 하나를 강준호 스스로 끊어내는 선택이었습니다. 지하 창고 안에서는 최화영이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이강혁이 입을 열어도, 돈줄이 막혀도, 마대창이 분노해도 자신에게는 강준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준호는 결국 움직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고 자신이 만든 사람이며 드림 안에서 자신과 가장 깊게 얽힌 인물이라고 믿었습니다. 마대창은 그런 최화영의 마지막 기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부숴야 진짜 끝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대창은 김 비서에게 짧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강준호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보고였습니다. 강준호가 마대창 쪽을 막으려 하지 않았고 이강혁을 빼내려 하지 않았고 강백호의 정체를 흔들 카드도 쓰지 않았다는 보고였습니다. 강준호는 스스로 물러섰습니다. 그 선택이 최화영에게는 무엇보다 큰 타격이 될 겁니다. 마대창은 최화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강혁은 입을 열었다. 최화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마대창은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끝났다. 최화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대창은 마지막 칼을 꽂듯 말했습니다. 내 아들도 너를 버렸다. 최화영은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증거보다 더 깊게 박혔습니다. 이강혁은 공범이니 배신할 수 있었습니다. 돈은 막힐 수 있었습니다. 마대창은 자신을 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준호만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강준호가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강준호 역시 자신과 같은 배를 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마저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은 최화영에게 세상이 통째로 무너지는 말이었습니다. 최화영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그럴 리 없어. 오장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는 사람들을 내가 다 그렇게 만들었잖아. 정숙희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내가 버린 만큼 이제 내가 버림받는 거야. 최화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하 창고 안의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최화영은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강혁도 강준호도 돈도 이름도 권력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평생 누군가를 도구처럼 쓰고 버리고 지워온 사람이 이제 같은 방식으로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화영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을 때 최화영이 선택한 것은 강백호였습니다. 아니, 최하준이었습니다. 최화영은 강백호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백호 씨, 아니 최하준 씨. 그 이름이 지하 창고 안에 떨어지자 모두의 시선이 강백호에게 향했습니다. 오장미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강백호는 이미 예상한 듯 최화영을 바라봤습니다. 최화영은 비틀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 정체가 세상에 알려지면 마대창 회장도 무사하지 못해. 드림 최대 주주가 왜 보육원에서 컸는지, 최명철 손자가 왜 버려졌는지, 최명철 집에 왜 불이 났는지 다들 묻겠지. 마대창의 눈가가 굳었습니다. 그 말은 마대창의 약점이 맞았습니다. 최명철은 마대창과 깊은 인연이 있었고 강백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금두꺼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드림의 과거와 최명철의 죽음, 강백호가 최아준이라는 이름을 잃고 살아온 시간까지 모두 연결된 상징이었습니다. 최화영은 그걸 마지막 협박 카드로 들고 나온 겁니다. 하지만 강백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밝힙니다. 최화영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강백호는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최아준이라는 이름도, 최명철 화재 사고도 제가 직접 꺼냅니다. 강백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래 눌러둔 분노도 있었습니다. 강백호는 자신이 왜 보육원에서 자랐는지, 최명철의 집에 왜 불이 났는지, 마대창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반드시 물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최화영의 죄를 덮는 도구가 되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걸로 당신 죄를 덮을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최화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협박은 상대가 숨기고 싶어 할 때만 힘이 있습니다. 강백호가 스스로 밝히겠다고 나서는 순간 최화영의 마지막 칼은 무뎌졌습니다. 최화영은 마대창이 최명철 이름 앞에서 흔들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강백호가 자신의 과거를 세상에 꺼내는 걸 두려워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백호는 숨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마대창도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최화영은 마대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만 악마야. 마대창은 깨끗해. 최명철은 왜 죽었는데? 마대창의 얼굴에 짧고 깊은 고통이 스쳤습니다. 마대창은 한때 드림을 지킨다는 이유로 많은 것을 묻었습니다. 의심을 품고도 외면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외면이 결국 자신이 찾던 딸과 외손녀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마대창은 이제 그 대가를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대창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일은 내가 감당한다. 최화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마대창은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죄를 덮는 데 쓰게 두지는 않는다. 강백호도 선을 그었습니다. 최명철 일은 따로 묻겠습니다. 하지만 오복길 씨와 마서린 씨 일을 덮지는 못합니다. 오장민은 그 말을 듣고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강백호가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도 마대창의 과거가 강백호 가족의 비극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은 오장미에게 죄책감처럼 다가왔습니다. 오장미는 강백호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 손을 잡아도 되는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백호는 그 미세한 망설임을 느꼈습니다. 강백호는 오장미를 보지 않고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미 씨 잘못이 아닙니다. 오장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너무 고마워서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오장미는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최화영이 훔친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김 비서가 밖에서 들어와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염산월이 최화영에게 집안 정보를 흘린 정황이 확인됐고 강남봉 역시 최화영 몰락과 함께 드림 안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보고였습니다. 길게 다룰 필요도 없었습니다. 최화영 줄을 잡고 버티던 사람들은 최화영이 무너지는 순간 같이 떨어졌습니다. 권력에 붙어있던 사람들의 끝은 늘 비슷했습니다. 줄이 끊어지면 그 줄을 잡고 있던 손들도 함께 허공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강혁 역시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최화영의 죄를 증명하는 문을 열었지만 그 문 안에는 자기 죄도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자료 위치를 넘겼고 최화영의 지시 정황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강혁은 최화영의 그림자로 살았고 그 그림자 안에서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가담했습니다. 마대창은 이강혁에게도 선을 그었습니다. 내가 말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강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반성이라기보다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이강혁은 끝까지 계산했지만
이제 계산할 판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채화영의 뒤에서 움직였던 남자는 결국 채화영과 함께 빛 아래로 끌려 나왔습니다. 채화영은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입을 열었습니다. 마서린 병원 기록은 나왔습니다. 오복길 사고 단서도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오장민은 비자금과 차명 계좌를 막았습니다. 강준호는 자신을 버렸습니다. 강백호는 최아준 협박 카드를 무력화했습니다. 마대창은 최명철 화재 사고를 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채화영이 믿었던 문들이 하나씩 닫혔고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철문뿐이었습니다. 마대창은 채화영 앞에 섰습니다. 처음 지하창고로 데려올 때와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때의 마대창은 분노에 불타는 아버지였습니다. 지금의 마대창은 심판을 마무리하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채화영. 채화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대창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훔친 것들, 이제 제자리로 돌아간다. 채화영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숙희는 내 딸 마흔애로 돌아간다. 오장민은 내가 짓밟은 인생을 되찾을 거다. 서린이 죽음은 다시 조사된다. 오복길 사고도 묻히지 않는다. 내가 숨긴 돈은 내 방패가 되지 못한다. 채화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대창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남은 건 내 죗값뿐이다. 그 말이 끝나자 지하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마대창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법의 절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처음으로 의자에 묶인 손을 흔들며 몸부림쳤습니다. 안 돼. 이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야. 오장민은 채화영을 바라봤습니다. 늘 그렇게 말했지. 내가 끝날 사람이 아니라고. 정숙희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걸렸어. 강백호는 침묵했습니다. 마대창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이 끌려나가는 순간 지하창고의 차가운 공기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채화영은 마지막까지 고개를 들고 있으려 했지만 눈동자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끝났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지만 몸은 알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남은 줄 자국보다 더 깊은 흔적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권력의 자국, 욕망의 자국, 배신의 자국이었습니다. 채화영은 끌려가면서도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최명철이까지 밝혀지면 너희도 웃지 못할 거야. 강백호가 멈춰 섰습니다. 채화영은 그 반응을 보고 마지막으로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백호의 대답은 채화영이 기대한 흔들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밝힙니다. 마대창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나도 숨지 않는다. 채화영의 얼굴에서 마지막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협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채화영은 자신만 지옥으로 끌려가는 게 억울해서 마지막 독을 던졌지만 그 독마저 상대가 받아들고 진실로 바꾸겠다고 하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채화영이 사라진 뒤 지하창고에는 긴 정적이 남았습니다. 누구도 바로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채화영이 무너졌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마서린이 돌아오지 않았고 오복길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숙희의 잃어버린 세월도 오장미가 견딘 고통도 강백호가 품은 가족사의 의문도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거짓말이 진실을 덮는 일은 끝났습니다. 정숙희는 테이블 위에 놓인 마서린 기록을 바라보다가 손을 얹었습니다. 종이는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마서린이 마지막으로 혼자 견뎠을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린아. 정숙희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엄마가 이제야 왔다. 오장민은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오장민은 정숙희 곁에 섰습니다. 오장민은 마서린을 온전히 동생으로 받아들이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마서린의 이름도 오복길의 죽음도 정숙희의 잃어버린 이름도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했습니다. 강백호는 마대창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명철이라는 이름, 금두꺼비, 보육원, 드림 최대 주주 최아준이라는 서류 속 이름, 그리고 불이 난 집. 채화영은 사라졌지만 그 질문은 남았습니다. 강백호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음은 제 할아버지 일입니다. 마대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하고 싶은 마음과 피할 수 없다는 각오가 동시에 비쳤습니다. 알고 있다. 강백호는 마대창의 대답을 들었지만 쉽게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용서와 진실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마대창이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첫걸음은 시작됐습니다. 오장미는 강백호를 바라봤습니다. 오장미의 눈에는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강백호는 그 미안함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채화영은 마지막까지 오장미와 강백호 사이에 죄책감을 던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강백호는 그 독이 두 사람을 무너뜨리게 두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강백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미 씨 잘못이 아닙니다. 오장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그 말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장미는 강백호의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결론을 내리는 날이 아니라 거짓말 하나를 끝내는 날이었습니다. 마대창은 마지막으로 지하 창고의 철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서 채화영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마대창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역시 언젠가 다른 문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요. 최명철 화재 사고라는 문이었습니다. 그 문을 열면 마대창 자신도 다치게 될 겁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숨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회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누군가의 죽음을 외면했던 시간이 결국 자기 딸과 외손녀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채화영은 법의 심판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채화영에게 진짜 벌은 체포 순간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끝났습니다. 이강혁의 입이 열렸을 때, 오장미가 돈줄을 막았을 때, 강백호가 최아준이라는 이름을 숨지 않겠다고 했을 때, 강준호가 움직이지 않기로 선택했을 때, 마대창이 더 이상 속아주지 않겠다고 했을 때 채화영은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채화영이 훔친 이름은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채화영이 묻은 죽음은 다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채화영이 돈으로 붙잡아둔 사람들은 하나씩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채화영이 마지막까지 믿었던 협박은 더 이상 칼이 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지하 창고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를 가두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채화영이 쌓아올린 거짓말의 시대가 닫히는 소리였습니다.